지금부터 ODP의 각 패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yarko.kr/notion으로 접속하시면 이와 같은 노션 페이지를 보실 수 있고요. 얄코 단편 강의 섹션에 객체 지향 디자인 패턴을 클릭하신 다음 ODP Example Codes and Material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우리가 다룰 패턴들의 목록을 보실 수 있고, 각각을 클릭하시면 강의에서 사용하는 예제 코드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예제 코드들은 모두 자바로 작성되어 있어요. 이 강의는 여러분이 자바 또는 그와 비슷한 C#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만약 여러분이 클래스, 객체, 스테리커 인스턴스, 추상 클래스, 인터페이스와 같은 객체 지향 관련 개념들과 문법들을 모르신다면 이들을 간략히라도 먼저 알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. 이 페이지의 목록은 패턴들을 그것들의 종류별로 구분한 것인데요. 이 강의에서는 이와는 다른 순서로 패턴들을 공부하겠습니다. 가능한 한 쉬운 패턴들부터 배워나가도록 해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루하지 않도록 종류를 돌아가면서 패턴들을 공부하도록 기획했습니다. 그럼 이제 첫 번째 패턴으로 파사드 패턴을 알아볼게요. 파사드 패턴은 인터페이스 등의 문법을 몰라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알기 쉬운 패턴이에요. 파사드는 어떤 건물의 외벽을 의미하는 프랑스어인데요. 이 패턴은 드라이브 스루로 운영되는 패스트푸드점과 같습니다. 이 건물의 외벽에는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어주는 창구가 있죠. 건물 안에는 계산대, 조리시설, 음료기계, 포장대 등 목적별로 여러 공간이 있지만 손님들은 그 내부 구조를 알 필요 없이 이 창구를 통해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. 이처럼 파사드 패턴은 여러 요소들로 복잡하게 구성된 시스템을 하나의 창구를 통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패턴이에요. 파사드 패턴으로 작성된 코드는 이처럼 다수의 클래스로 구성된 서브 시스템, 이들을 하나의 창구로 묶어주는 파사드 역할의 클래스, 그리고 이 파사드를 통해 기능들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제 첫 번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. 어느 집에 온도 조절 장치, 전등, 그리고 커피 머신과 같은 전자기기들이 있어요. 이와 같이 각 기기가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온도 조절 장치는 말 그대로 집을 특정 온도로 설정하는 기능, 전등은 켜는 기능과 끄는 기능, 커피 머신은 커피를 내리는 기능이 메소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. 이 집의 주인은 일어날 때마다 온도를 설정하고 불을 켜고 커피를 내려요. 그러려면 이 기기들을 하나하나 직접 조작해야겠죠? 어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것들이 모두 실행되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? 집주인은 스마트 홈 시스템을 장만합니다. 이 스마트 홈 파사드 클래스가 이 예제에서 파사드 역할을 해요. 이 스마트 홈 시스템에는 방금 이야기한 전자기기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각 기기별로 만든 클래스의 객체들을 이 파사드 안에 필드들로 갖고 있는 거예요. 이처럼 각각을 생성자로 받아와서 해당 필드에 값으로 넣었죠. 이 시스템은 벽에 이와 같은 메소드들을 실행하는 두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. 웨이크업 메소드를 실행하는 버튼을 누르면 연결된 기기들의 명령을 내려서 방의 온도를 22도로 맞추고 전등을 켜고 커피를 내리죠. 집을 나설 때는 리브 홈 버튼을 눌러서 온도를 18도로 맞추고 전등이 꺼지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. 이제 실행 부인 메인 메소드의 코드를 살펴볼까요? 이처럼 전체 코드를 실행하는 메인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를 이 수업에서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겠습니다. 이와 같이 온도 조절 장치와 전등, 커피 머신의 객체들을 생성한 뒤 이들을 생성자의 인자로 넣어 스마트 홈 시스템의 객체를 만들고 나서 이제 이 스마트 홈이라는 파사드를 통해 간단히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. 기상 버튼을 누르는 코드에서 이 결과가, 외출 버튼을 누르는 코드에서 이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진짜 단순한 패턴이네요. 딱히 패턴이라고 배우지 않아도 이미 사람들이 많이들 쓰고 있는 구조일 것 같은데요. 맞아요. 이 패턴을 가장 먼저 다룬 이유이기도 합니다. 이 파사드가 사용됨으로 인해 이 메인 메소드를 작성하는 클라이언트는 이 서브 시스템 클래스들 각각 내부 구현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없고, 파사드에 통합되고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필요한 기능들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서브 시스템 사용법이 변경되더라도 이 클라이언트 코드가 아닌 파사드의 코드만 그에 맞춰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설계의 유연성도 향상되죠.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. 파일을 읽는 클래스, 파일을 쓰는 클래스, 그리고 파일을 삭제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. 솔리드의 첫 번째 원칙에 따라 각 책임별로 클래스를 만든 결과죠. 하지만 클라이언트로서는 이 셋을 각각 생성해서 다루는 일이 영 번거로울 거예요. 이 셋을 통합해서 하나의 클래스로 다루는 파사드를 이와 같이 작성합니다. 이 파일 시스템 파사드는 역시 방금 본 세 클래스들의
인스턴스를 필드로 갔는데 이들을 외부에서 받아오지 않고 이처럼 생성자에서 직접 각각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서브 시스템의 생성까지 퍼사드가 알아서 다 하는 거네요? 네, 그리고 이들 각각의 기능을 이처럼 아래에 세 메소드로 갖고 있죠. 파일을 읽는 메소드는 파일 리더에 속한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실행하고, 마찬가지로 파일을 쓰는 메소드, 지우는 메소드까지 서브 시스템의 메소드로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이제 클라이언트인 메인 클래스의 코드를 살펴볼까요?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이 퍼사드 클래스의 객체만 생성해서 사용하면 됩니다. 서브 시스템의 클래스는 이 코드에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퍼사드 클래스가 내부적으로 서브 시스템의 객체들까지 직접 생성해서 다루기 때문에 이 퍼사드의 객체만 가지고 파일을 생성하는 명령, 쓰는 명령, 지우는 명령까지 모두 내릴 수 있는 거예요. 각 기능을 이처럼 퍼사드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이처럼 OODP의 첫 패턴으로 퍼사드를 알아보았습니다.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간단하고 쉬운 패턴이었을 거예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패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